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최고의 부모를 뽑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혈기보다 지독한 최악의 부모들을 뽑아봤었죠. 세상에는 나쁜 부모도 많지만 다행히도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려는 좋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이 영상에서는 본받을 만한 행동을 포인트로 잡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리이치의 엄마입니다. 요리이치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이 당시에 불결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얼굴에 반점까지 있어 불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요리이치의 아빠는 그런 요리이치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죠. 이런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편이면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요리이치의 엄마 같은 경우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엄청난 화를 내었다고 하죠.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안 자체가 따르고 있는 어떠한 미신이나 전통 그리고 권위주의 성향의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죠. 그렇게 그녀에 의해 요리이치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코쿠시보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며 스트레스 받아 있고 자신만은 차별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줬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쉽고 흔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 차별이죠. 부모 입장에선 별 생각 없이 했던 차별이나 비교의 말일지라도 조그만한 것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인데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동굴과도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이치의 엄마는 집안 배경상 차별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피해 최대한 똑같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에 참 좋은 엄마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노스케의 엄마입니다. 코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코토아를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하죠. 아기인 이노스케에게까지 닿으려고 하자 처음으로 코토아는 남편에게 반항해 손을 깨물어 이노스케를 뺏고 도망갔죠. 그 과정에서 코토아는 남편에게 엄청 얻어맞아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한쪽 눈은 실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에도 이노스케를 이 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도망쳤고 운이 나쁘게도 도마가 있는 만세 극락교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코토아는 이노스케를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매일 자장가를 불러주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도우마는 아주 이례적으로 코토아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옆에 두고 싶다 생각할 정도였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도우마였지만 그 모습이 자신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숭고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후 코토아는 도우마가 여성 신도들을 잡아먹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다시 도망가게 되었죠. 하지만 도우마는 곧바로 뒤따라왔고 코토아는 이노스케만이라도 살게 하기 위해 도박을 합니다. 산속에 버려두는 것이었죠. 도우마는 어차피 갓난아기가 산속에 버려지면 죽을 것이라 생각 후 코토아만 죽이고 돌아갔으며 그렇게 이노스케는 산속 짐승들에게 키워졌죠. 정말 만난 남자마다 운이 더럽게 없었던 코토아였지만 이노스케가 태어나 이노스케와 함께했던 날들은 정말 행복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코토아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나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아카자의 아빠입니다. 아카자의 아빠 같은 경우는 아주 안타까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졌죠. 아카자는 그런 아빠의 병을 수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소매치기 같은 절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카자의 아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리죠.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범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신이라는 짐이 사라져 다시 바른 길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도 아빠가 살아있어 주는 걸 원하기에
이렇게 자살해버리면 자식에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인 만큼 잘못된 행동이다. 아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 짐만 되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아들의 미래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요. 분명 자살이라는 방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에 그 부분은 훌륭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에 다소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부모였다면 자식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와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은 하연호 루이의 부모입니다. 루이 같은 경우는 인간 시절에 엄청나게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죠. 그런 루이를 무자는 혈귀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강한 육체를 갖게 되었지만 인간을 먹어야만 했으며 인간을 먹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느 날 밤 루이의 부모는 칼을 들고 루이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것을 안 루이는 부모님을 죽여버리죠. 이렇게만 보면 자식을 죽이려 한 쓰레기 부모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루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아들을 죽인 후 그 죗값으로 자신들도 자살하려고 했으며 루이에게 역으로 살해당하는 와중에도 튼튼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겨 죽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가족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식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고 해도 내 자식은 그래도 착해.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식의 범죄조차 감싸 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자식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루이의 부모님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자신의 소중한 아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혼을 내고 바른 길로 선도해야 이 세계가 그나마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탄지로입니다. 탄지로의 엄마 같은 경우도 자식들에게 잘해줬던 상냥한 사람인데 뭐 특별하게 다룰 부분은 없어서 탄지로만 다루겠습니다. 탄지로 같은 경우는 과거 해상씬에 나왔을 때 병약했지만 항상 온화한 느낌이었기에 가족들에게 따스한 마치 탄지로의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노카미 카구라나 내비치는 세계를 알려줄 때도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깨닫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었죠. 꼭 이걸 계승해야 하니까 오늘부터 특훈이다 이런 것이 아닌 이걸 계승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식은 어떻게 무사 가문도 아닌 집안에서 아직까지 히노카미 카구라가 계승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이치로, 유이치로의 아빠입니다. 무이치로의 엄마는 폐렴을 앓았는데 아빠는 그 아픈 아내를 위해 비오는 날 약초를 따러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죠. 비오는 날 약초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것을 알았을 텐데 아내가 옆에서 콜록콜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아내를 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툭하면 아내를 때리고 하던 다른 여러 인물과는 다르게 아주 자상한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은 랭고쿠 쿄조로의 어머니 루카입니다. 루카는 빗줄을 만들어준 최고의 부모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몸은 약해서 일찍 죽었지만 마음만큼은 쿄조로처럼 아주 강인했으며 신념 또한 아주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남들보다 강하게 태어난 쿄조로를 보고 혹여나 아들이 자신의 힘에 취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깔보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루카는 어린 쿄조로를 불러 자신이 왜 강하게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음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자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태어난 것이며 그들을 지키는 게 강한 자의 책무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죠.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 사실 어이구 내 새끼 최고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게 엄청 띄워줄 만도 했는데 쿄조로가 겸손하고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단호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투나 모습만 보더라도 미와 지를 갖춘 최고의 배우자감이 아닌가 싶죠. 쿄조로는 엄마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평생을 약한 자를 위해 단련하고 약한 자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게 그냥 루카가 그 말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기보단 평소에도 아주 엄청난 사랑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쿄조로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걸 무한열차 마지막 장면에서 알 수 있었죠. 빗줄을 만든 빗 어머니 그 자체 루카였습니다. 그 다음은 타마요입니다. 타마요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 남편과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자 너무나도 슬펐죠.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무자는 그 마음을 이용해 타마요를 혈기로 만들어 영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고 타마요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혈기화된 타마요는 이성을 잃고 자식과 남편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엄마 없는 아이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타마요의 모성애가 추잔으로 인해 비극을 낳은 것이며 그 뒤 누구보다 추잔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혈기화된 타마요지만 자식과 좀 더 함께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인상적이었기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우의 누나 츠타코입니다. 츠타코는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기우의 부모 역할을 사실상 츠타코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츠타코는 혼인을 앞둔 상태의 어느 날 집에 혈기가 습격을 했고 츠타코는 기우를 숨기고 혈기 앞에 막아서다 살해당하고 말았죠. 정말 보통 같으면 혼인을 앞둔 상태니까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츠타코는 기우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저 상황일 때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츠타코의 애정이 컸는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니치의 스승인 지고로입니다. 지고로 같은 경우는 제니치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려져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제니치를 거두어준 생명의 은인이자 번개의 호흡을 알려준 스승이었죠. 물론 교육 방식 자체는 꽤나 혹독했지만 제니치가 지고로를 스승님이 아닌 할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둘의 사이는 끈끈했으므로 보아 지고로의 애정이 많이 느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고로는 제자 중 하나였던 카이가쿠가 귀살대를 배반하고 혈기화되자 자신의 계파에서 변절자가 나왔다는 것에 책임을 느껴 할복 자살을 했죠. 그만큼 제자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을 뽑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루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부모상은 누구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소문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